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뉴스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노출이 된 적 없었던,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로만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하나 더 얹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선 또다시 대표의 리스크가 시작이 된 셈인데 오늘 소식 간단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당시 저쪽 애들이요, 김만배의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대장동의 몸통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얼마 전에 가짜 녹취록, 즉 짜집기를 한 녹취록인 것이 밝혀지면서 KBS, JTBC 등 잘못된 정보를 보도드렸다 하며 국민께 사과를 시전했던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당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대선 3일 전인 3월 6일 밤 9시 40분쯤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었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후 1시간여 지나서부터 경향, 한겨레, 오마이 등 친좌파 성향 언론사들이 이걸 인용 보도를 시전했고 이게 대선 3일 전 밤 그리고 2일 전 새벽 미친듯이 커뮤니티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너무 보이는 정치 공작.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몰랐던 이재명의 새로운 범죄 행각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것 마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당 뉴스타파의 기사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며 SNS질을 한다던가 무려 475만 명에게 뉴스타파 링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에 이릅니다. 선거운동 문자죠. 근데 무려 475만 명에게. 해당 문자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보내줬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건 깨알 정보고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요, 본인이 대장동의 몸통이고 본인이 대장동의 설계자면서 이러한 범죄 행각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자 그 혐의를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투표 3일 전에 윤석열 때문에 대장동이 시작됐다라는 가짜 거짓 뉴스를 무려 475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에게 선거 문자로 세금을 써가며 날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론사들도 앞다퉈서 우리가 잘못했다, 실수가 있었다, 죄송하다라면서 뉴스타파의 가짜뉴스 인용 보도를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반도 당시의 가짜뉴스 살포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타 언론사들은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를 인용해서 모르고 거짓 뉴스, 가짜뉴스를 살포한 반면 이재명은 아니란 겁니다. 이재명은 알고 있었잖아. 뉴스타파의 보도가 가짜인 줄 원래 알고 있었단 말이야. 왜냐고? 지가 대장동 설계자고 대장동 몸통이니까. 당연히 뉴스타파의 보도는 가짜라는 걸,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걸 이 새끼는 알고 있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본인 살고자 그 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는 소리잖아요. 이 얼마나 괘씸하고 악랄한 사람입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 무려 500만 명 가까이 되는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가짜, 거짓 녹취록을 살포해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이재명 측에서 국민들에게 살포한 그 가짜뉴스 문자인데 세상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요? 써져 있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 억울하긴 개뿔슈바, 어디서 억울하단 말을 꺼내나. 자, 안타까운 건 여러분, 대선 기간 때 이런 가짜뉴스를 살포한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 이거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괘씸하잖아요. 왜냐? 더 큰 차이로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길 수 있었는데 3일 전, 이틀 전 터진 이런 가짜뉴스로 분명히 대선 투표에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진짜 뉴스처럼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을 거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 지난 20대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저지른 여론조작 사범이 약 431명이라 하거든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저녁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계산하도록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쥘리라는 가명을 쓰고 일했다라는 주장, 이거 전부 가짜뉴스로 밝혀져서 이미 입건된 것들이거든. 근데 보세요. 아직까지 유튜브 여러 커뮤니티에 달리는 저쪽 애들 댓글들 보시라고. 쥘리라는 말 맨날 나옵니다.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이미 퍼뜨린 가짜뉴스는 주워 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믿는다니까? 똑같은 케이스로다가 대선 이틀 전인 이재명이 보낸 뉴스타파의 거짓 가짜 문자 475만 명이 그걸 받았다는데, 그걸 확인했던 그 사람들 지금 그게 가짜뉴스고 조작된 녹취였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짜뉴스 짜집기란 추가 보도를 보기나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선동에 빠지는 국민들이 이럴 거라는 걸 알면서 이재명은 이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고. 자, 까도 계속 나옵니다. 이재명 관련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지금요, 그 가짜뉴스 문자를 국민 세금으로 발송했다라는 국힘의 비판에 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2년 동안 이재명 때리게 하고선 아무런 증거를 못 찾은 게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거라고 받아치고 있어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지. 민주당은 아직도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뉴스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이재명이고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김의겸이야, 민주당은. 자, 구속영장 기각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재명의 권한의 행군이 다시금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실을 여러분이 널리 퍼뜨려주세요. 오늘 새벽에 뜬 기사라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사의 링크든 제 영상이든 관련 내용을 담은 어떤 영상이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